안녕하세요. 3인 3색의 세 번째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입니다. 최현덕 매니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매니저님한테도 바로 질문 드려볼게요. 네. 엔비디아가 다시 갑자기 급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이제는 상승에 제동이 걸린 걸까요? 매니저님의 답변 바로 만나볼게요. 당연하고 건강한 조정이다. 천비디아 간다라고 네. 해주셨는데 계속 갈까요? 사실 천비디아까지 뭐 쉽게 가진 못하겠죠. 그 전에 조정이 한번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요일날 미증시를 보게 되면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약간 혼조세가 나왔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 지표가 올라갔기 때문에 고용 둔화로 인해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실적 갖고만 올라갔던 건데 이제는 고용 지표 둔화로 인해서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거든요. 그러니까 더욱더 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날 엔비디아 왜 하락했냐면은 가장 중요했던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이 임원이 주식을 팔았다. 네. 근데 20만 주 팔아갖고 2,400억 정도 팔았거든요. 근데 그 임원이 20만 주 팔았는데 갖고 있는 건 37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판 게 아니죠. 사실상 네. 정말 일부 팔았다는 건데 20만 주 팔고 370만 주는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임원이 매도했다라고 본다기보다도 과거에 우리 젠스랑도 팔았거든요. 네. 그리고 주가도 한 2배 올라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절대 악재될 수 없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성장률 대표하는 캐시우, 돈남원이라 불리는 또 캐시우드가 이야기한 게 이 재고가 좀 두렵다라고 한 건데 네. 사실 지금 수요가 되게 많은데 재고 들을 꽤 어렵고요. 이 캐시우드 같은 경우는 진작에 이 엔비디아를 팔아가지고 테슬라에 집중하고 있어요. 테슬라 못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캐시우드의 말도 신빙성이 없죠.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하락이 나왔던 건데 제가 볼 때 건강한 조정일 수밖에 없고요. 시간 외까지 빠지면서 아마 오늘 밤 같은 경우는 하락 출발하겠지만은 이 단기 하락에 주워 담을 이 어떤 수급도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천비디아까지 계속 우리가 긍정 어떤 그 코멘트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지금의 하락은 단기 조정일 뿐 천비디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첫 번째 답변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답변으로 만나볼게요. 원자력의 봄날은 올까요? 여기 매니저님 답은 뭐라고 남겨주셨을까요? 네. AI 랠리 다음 타자다라고 해주셨는데 이유가 뭘까요? 원자력이 네. 이렇게 좀 표현하기 그런데 참 불쌍했던 게 정말 정책적으로 정말 많은 얘기 나왔고 뉴스를 보면 정말 갈 것만 같은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던 건데 전혀 움직임 없이 맨날 빠지기만 했어요. 왜냐면 사실 이 해외 원자력 같은 경우도 우리가 좀 따내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고 된다 하더라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 어떤 수익 구간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힘들었던 건데 이 AI 랠리가 다시 한번 원자력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 AI가 이제 어떤 그 전기 먹는 하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건데 이 에너지원을 원자력에서 찾는 쪽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고 IT 회사가 원자력에 투자하고 있다. 네. 이게 그만큼 이 AI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이 엔비디아 GTC에서 어떤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또 원전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가 같이 투자하는 게 원전이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원전주 하나 좀 준비했고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도 원전주 준비했으니까요. 원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방송 꼭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매니저님이 소개해 주셨던 종목 리뷰부터 해보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목표가 45,000원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달성을 했어요. 오늘 급등세를 보였는데 이제 수익 실현할까요? 제가 자람 테크놀로지를 이 바닥에서도 말씀드렸고 네. 중간에 올라와서 계속 말씀드렸죠. 이 뉴로모픽 이 반도체를 개발했는데 정부가 들어 작년에 개발을 완료했고 상반기 출시 목표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상당히 좀 강하게 밀고 있는 건데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엔비디아 GPU 같은 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쉽지만은 않죠. 네. 다만 그런 것들을 설계한 회사가 자람 테크놀로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리스크5 기반으로 설계되는 건데 리스크5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또 칩 회사는 국내에 자람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이제 거의 2달도 안 되는 시간 동안 100% 올라와 있는 건데 지금 뭐 오픈엣지라든가 뭐 많은 그 IP 기업들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기업도 상당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조정을 그 기회로 또 이렇게 살 수 있는 기업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이쪽 많이 들어볼 거니까요. 우리가 이 AI 반도체 시장에 있어서
IP 기업하고 DSP 기업 같은 경우는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이오 종목들도 살펴볼게요. 오스크텍 저희가 지난주에 편입을 했고 일주일 만에 또 22%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지금 구간은 어떨까요? 제가 오스코텍을 35,000원 말씀드렸잖아요. 네. 35,000원까지 가게 되면 수익률이 꽤 많이 나올 텐데 좀 더 간다 봅니다. H7B랑 비교드렸죠. H7B 간암 신약이 5월 달에 FDA 승인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주가가 작년 뭐 말부터 해가지고 꽤나 많이 올랐는데 오스코텍 같은 경우는 물론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한 신약이 지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간접 수익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서 나오는 로열티를 이제 유한양행하고 오스코텍하고 6대4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렉나자 같은 경우는 지금 늦어도 8월 달에 이제 승인 기다리고 있고요. 지난번에 H1B가 지금 미국에 이제 그 보험 등재 처방전에 좀 들어갔다라고 그때 했던 건데 네. 렉나자 또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스코텍이 35,000원 올라오는 거는 시간 문제라 보거든요. 오. 그런 관점에서 역시나 오스코텍도 계속해서 보유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스코텍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는 레고캠 바이오 살펴볼게요. 레고캠 바이오도 저희가 목표가 달성을 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와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볼까요? 이건 뭐 제가 너무나 또 강하게 말씀드렸던 거고 제2 알테오젠 네. 계속 10만 원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냥 뭐 간단하게 10만 원까지 보면 좋을 것 같고 웬만한 빅테크, 빅파마 기업들이 다 지금 ADC 찾고 있고요. 이 ADC를 국내에서 대표하는 또 기술적 성공한 기업이 레고캠 바이오이기 때문에 아무리 못해도 10만 원까지 가져가라.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종목 리뷰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매니저님이 준비해 주신 첫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첫 번째는 17,000배라고 해주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이제 그 전력 소모량인데 오. 수익률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가정에서 사용하는 그 평균 전력 소모량의 17,000배를 챗 GPT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전기 먹는 하마인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챗 GPT가 지금 이제 오픈AI가 서비스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지금 하루에 2억 건 이상의 요청을 처리하게 되면은 50만 킬로와트를 쓰게 되는데 지금 미국 평균 가정이 29킬로와트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챗 GPT가 지금 미국 가정의 일반 가정에 17,000배 되는 전력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금 네덜란드에서 한번 계산해봤더니 연간 약 290억 킬로와트를 쓰게 되는데 케냐, 과테말라, 크로아티아 물론 GDP가 좀 낮은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세 개 나라의 연간 총 발전량과 맞먹는 수준인 거죠. 이거를 지금 챗 GPT 혼자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AI를 돌려면은 수많은 전력 소모가 필요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AI 아버지인 지금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새로운 에너지원 없이는 AI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일론 머스크, 오픈AI 대표,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이 어떤 AI의 최고의 어떤 그 권위자를 하는 분들이 다 전력에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이 전력 수요가 급증이 되면서 차세대 원자로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태양과 풍력이 맞추기는 너무나 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인 겁니다. 지금은 원자로밖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실제로 이제 이 반도체 공장도 증설하게 되면서 지금 전력 수요가 이 기존의 3배가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탈원전은 반도체를 포기하는 거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거기에 전력이 들어갈 텐데 네. 원전 없이는 이 반도체 전력을 공급할 수 없기 때문에 탈원전한다는 것은 반도체 포기한다는 것 같은 것이고 지금 국제에너지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 82%가 원전을 지지한다. 그리고 20개 나라에서 17개 국가가 원전 지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네. 그만큼 이 유럽에서 시작했던 탈원전이 이제는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역시나 이 AI가 이쪽으로 이제 좀 수요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결국 이 AI가 원전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된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원전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트렌드 핵심의 원픽 열어보겠습니다. 네. 우진은택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원전 관련주로 꼽히는데요. 포인트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이 발전 설비 전문 기업인데요. 원전 가동에 필수적인 어떤 설비들을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 실제 원자력 활력 발전소에서 전국에 지금 10개 사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전에 5개, 화력 발전소 5개 가지고요. 실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우진엔텍입니다. 그러니까는 몇몇 개의 원전 관련주가 있는데
다 테마에 불과하다 보니까는 많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실제 사업을 하고 있고 원전 가동의 필수적인 어떤 정비 사업의 핵심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가장 많은 혜택을 좀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중요한 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유통 가능 물량의 32%, 6개월 뒤에 보호회수 해제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이게 1대 주주가 40%고 2대 주주가 20%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1대 주주가 보호해서 물량 풀린다고 팔겠습니까? 네. 아니면 2대 주주가 20% 갖고 있는 건데요. 보호해서 물량 풀린다 팔리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능 물량이 32%밖에 안 되는데 이 원전 쪽에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오늘도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서 가격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그러니까 아침에 제가 이제 원고를 보내드리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고민했는데 결국에 이제 원전 관련 이 모멘텀이 하루 이틀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본다고 한다면은 대전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를 35,000원까지 정고점까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방송에서 원전을 이 우진엔텍을 말씀드립니다만 실제로 우진엔텍은 좀 많이 좀 올라가 있고 또 우진엔텍보다 실적이 잘 나오는 점이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거는 오늘 무방에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4시 무료 방송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우진엔텍 소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트렌드 핵심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GTC 역대 최대 규모다라고 해주셨는데 엔비디아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주목할 만하고 또 엔비디아가 지금 시총 3위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엔비디아가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주목해야 되고 작년에 2배 이상 열리는 거고요. 코로나 이후에 첫 대면이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엔비디아가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상황에서 이 젠슨왕 입에서 나올 멘트도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역대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요. 900개 세션, 250개 이상의 전시가 나온다라는 거고 실제로 온라인으로 30명 이상의 전 세계 또 개발자 커뮤니티가 열리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의 AI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음 주를 좀 기대해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젠슨왕이 올해 2분기 H200 판매, 그러니까 2분기에 판매하는 거 아마 말할 것 같고, 그 다음에 4분기에 이제 비백이 나오죠. 더 뛰어난 성능의 지표를 발표할 텐데, 이런 것들이 수요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관점에서 지금 엔비디아 조정은 단순히 조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볼 종목 하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종목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은 ALT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반도체 테스트 기업입니다. 포인트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테스트는 이제 OSAT, 그러니까는 이 패키징을 이제 대신해주는 뭐 그런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그 신규 상장주지만은 경쟁사로 보면 뭐 두산 테스타, LB세미콘, 네페스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소형 테스트에서 삼성전자 인하수 물량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직접 하던 패키징을 ALT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이 경쟁사들과 어떤 그런 걸 나눠먹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물량을 그대로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고객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삼성전자 인하수 물량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실적이 컸던 점프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왜 갖고 올 수 있나라고 봤더니 실제 이제 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메모리 같은 경우는 범용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만은 지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다품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DJ, 뭐 CS 다 할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국내에서 이런 테스트를 다 할 줄 아는 게 바로 ALT다라는 거고 이번에 소니가 지금 시장 1등하고 있는 이미지 센서를 한국에서 패키징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ALT하고도 협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후공정 테스트에 있어서 가장 큰 기술을 갖고 있는 ALT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ALT의 가격 전략 차트 보면서 자세히 살펴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아직까지 바닥에서 아직 안 올라간 모습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ST 같은 경우 이 리플러 공정으로 급등하고 있는 건데요. 이 ALT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삼성의 인하수 물량을 그대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실적이 그냥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경쟁사가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추가적인 상승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3만 원, 손절가 21,700원 대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 ALT까지 만나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 매니저님이 또 무료 방송에서 오늘은 원전 관련 내용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원전 같은 경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원전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오는 또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기업이 있거든요. 원전을 이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 하나 말씀드릴 거고 지난주에 강조했던 바이오와 반도체 지금 레오캠바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사이를 종목도 꽤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올라갈 종목들 쫙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는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 4시부터 실시간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3인 3색 작전 타임 최현덕의 트렌드 핵심 원픽 시간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